유튜버로 살다 보면 저를 정말 괴롭히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작의 고통, 조회수 압박, 바쁜 일정. 뭐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저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악플입니다. 악플. 최근 들어서 이 악플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악플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는 그냥 무심하게 지나쳤던 악플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들은 왜 악플을 다는 걸까? 그래서 한양대학교 심리학 박사인 두 교수님을 만나서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인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때는 결핍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 악플을 다는 마음은 그 결핍에 대한 투사,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을 상대가 갖고 있을 때 오히려 상대를 욕하고 비난함으로써 스스로 만족을 느끼는 거죠. 자기하고 다르다는 거, 자기가 속한 집단하고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나보다 더 이쁘거나 잘생겼거나 뭔가 좀 더 나은 게 있거나 아니면 좀 다르다는 거, 이럴 때 이 악플을 갖다가 이렇게 달려가는 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그다음에 이제 관심을 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들이 아마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되는 어떤 좋은 답글, 좋은 행동을 하게 되면 그다지 사실은 관심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답글을 달 때 뭔가 넌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했을 때 더욱더 많은 이런 답글이 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의 어떤 왜곡된 형태의 인정받는 욕구가 이제 악플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어떤 양육자로부터 긍정적인 어떤 관심의 욕구를 해소했더라면 사회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도 선한 그리고 뭔가 좋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보상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경험들이 부족하다 보면 왜곡이 돼버린 거죠.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댓글을 달 때도 아마 변형돼가지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심, 질투,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대한 왜곡된 표출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실제 악플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 정말 편견 없이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지더군요. 그래서 악플러들을 직접 만나보기 위해 채널 커뮤니티에 악플러 모집 공고를 올리고 혹시나 연락이 오지 않을까 제가 직접 댓글로도 섭외를 시도했었는데요. 3주간 넘는 시도 끝에 정말 어렵게 악플러 3분을 인터뷰한 데 성공했습니다. 그럼 악플러 인터뷰 지금 바로 시작해보죠.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그냥 집이나 아니면 뭐 동네 카페 같은 데나 가끔 회사에서 그냥 시간 남을 때 그냥 인터넷으로 악플 남는 편이죠. 서울 거주하는 남자입니다. 회사원입니다. 주로 뭐 욕먹을 만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뭐 게스트로 나오는 그런 방송에서 보통 댓글을 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물상 운영하고 있고요. 네네. 30살 경상도 남자입니다. 영상을 보다가 뭐 이건 아니다 싶을 때나 이건 틀렸는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좀 적는 것 같아요. 다양해요. 저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사이트란 사이트는 거의 다 제 아이디가 있어서 거기에서 악플을 많이 다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너무 큰 이슈 말고 짜잘한 그렇다고 너무 듣보도 아닌 적당한 컨텐츠의 그런 이슈들만 한 곳에서 봤는데 댓글이 많지 않은, 그래야지 제가 쓴 글이 좀 더 눈에 띄니까. 관심을 받고 싶어서 악플을 다는? 관심을 받다기보다는 저의 의견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게 뭐 관심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제 마음에 안 드니까 악플을 다는 것 같아요. 얘는 행동이 왜 이러냐, 얘는 옷이 왜 이러냐, 하는 행동이 왜 이러냐. 그냥 스트레스 해소예요. 시간 때우기. 본인이 악플을 달 때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악플을 단 적은 없으신 건가요, 그럼? 부끄럽지만 있습니다. 사회 지위와 체면이 좀 있어서 사회에서는 말 못하는 것들, 뭐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간혹 댓글로 해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댓글만큼 스트레스 해소가 잘 되는 게 없더라고요. 본인이 댓글을 달 때 이를 악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하나의 어떤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절대 악플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비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기준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혹시 성명준이라고 아세요? 그 자동차 리뷰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양아치 짓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달아서 악플을 많이 달았죠. 양아치, 돼지 새끼, 꺼져라. 단순하게 그렇게 외모 비하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욕먹을 짓을 하니까 당연히 그 사람을 욕을 하는 거죠. 일종의 사회적으로 정의 구현이라고 봅니다. 근데 양아치 돼지 새끼는 정의 구현이 아니고 그냥 외모 비하 발언으로 들리는.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뭐 양아치 맞잖아요. 하는 짓이. 뭐 외모도 돼지 맞고요. 전 사실만을 얘기하는 사실주의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당연히 나쁜 짓을 했으니까 욕먹을 만한 거 아닐까요? 저희 같은 사람들을 민병대원이라고 부릅니다. 경찰이 하지 못한 거 악플로서 처단을 하는 거죠. 악플을 꼭 달아야지 하는 생각은 없어요. 영상 보다가 그냥 내 맘에 안 들면은 그냥 거기에 악플 다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좀 불편한데? 무슨 내용이 있다이지?
그러면 그걸 또 허심없이 그냥 댓글로 써버리는 거죠. 연예인이나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평범한 일반인들도 유튜브를 많이 찍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얘는 유튜브 깜이 아닌데 왜 유튜브를 하고 있지? 만약 저 같은 경우 요즘에 뜨는 댓글들은 유튜버의 사건 사고를 일으킨 다른 유튜버들, 턱형 사건이나 아니면은 성명준 사건,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은 그럼 거기에는 악플을 달면 안 될까요? 거기다가 댓글을 쓰면 그게 악플일까요? 정당하다고 봐요. 이 사람 욕먹어도 싸다. 그럼 전 악플 넣을까요?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하면 될 거예요. 힘내세요. 라고 써야 될까요?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저는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뭐 자기 합리화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욕을 먹어야 된다. 이게 제 논리예요. 요즘 유튜버들 보면은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컨텐츠 하나 재밌게 딱 떠서 인기몰이 하는 거 보면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다 되게 보고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요즘 댓글 쓰는 사람들이 참 수준이 떨어진다 생각해요. 가면 갈수록. 그럼 거기에 한마디를 해요. 니네 수준이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쯔쯔. 저런 양아치 말에 동조하지 말라고 쓴 건데 그 다수의 입장에선 저는 악플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들이 상대를 가슴 아프게 하고 그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그것을 조망 능력의 부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0살 이후가 되면 상대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조망 능력이 커져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정서 능력에다 포함을 시키는데 아이들이 몸은 다 커도 그런 조망 능력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터널 비전이 되어 있는 거죠.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기르는 과정 속에서 그냥 너만 잘하면 돼. 친구들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도록 길러주지 않다 보니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상대에게 자기가 하는 말들이 어떻게 상처를 줄지에 대한 인식들이 없다는 거죠. 투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내가 화난 이유, 내가 분노하는 이유, 내가 악플을 단 이유는 바로 너한테 있지 나한테는 전혀 없어. 난 아무 문제가 없어. 소위 방어기자라고 하는데 이런 게 왜 일어나냐면 자신이 불안하니까 자신의 자존심을 어떻게든지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런 식의 패턴을 갖다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플러들이 나는 옳다. 항상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정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 기준이 악플이라고 생각하세요? 고인 대신 설리 씨라든가 구하라 씨 이런 분들도 성희롱적인 설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성희롱 댓글 이런 건 당연히 악플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논란거리가 있었잖아요.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아무래도 우리 정서와는 좀 안 맞으니까 좀 공인으로서 그런 논란거리가 되는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좀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적하는 것도 이제 그런 것도 악플이라고 해버리면 너무 진짜 연예인들은 아무런 진짜 제재도 당하지 않고 그런 말도 안 듣고 너무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잘못된 점은 비판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뭐 사건 사고나 이슈거리들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제 아이 뭐 이건 좀 아니잖아 하면서 이런 그런 짜증? 사실은 자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분노가 나 있는데 그걸 갖다 이제 다른 사람한테 특히 이제 눈에 띌 만한 현저한 사람, 뭐 연예인들 이런 사람한테 이제 투사를 해가지고 경험하기도 하고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어떤 마음속의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소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다. 그 스트레스를 제대로 어떤 관계의 경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해소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정말 어떤 그 부정적인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는 거죠. 평소에 정의구원을 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실제로는 안 합니다. 뭐 사회적 지위와 측면도 있고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물리적으로 쫄아서 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뭐 옛날부터 운동도 했고 뭐 두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사회에서 있는 그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댓글로 이제 방어를 하는 거죠. 게다가 좀 제가 댓글도 댓글이지만 뭐 대댓글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쓰거든요. 주로 대댓글은 왜 다시는 거죠? 생각이 좀 다를 때 이게 하나 악플 달고 또 제 악플에 댓글이 달리면은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아이들 로그인해서 제 편을 들어주는 악플을 해서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얘 말이 맞는데 왜 너가 태클이냐, 틀린 말 없는데 뭐 동의를 얻는 건데 그걸 제 스스로가 알아서 다 하는 거죠. 조금 왜곡된 신념을 갖다 자기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세계에서 계속 정당화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말 가상자아를 만드는 거죠. 가상자아가 움직이는 핸드폰에서 자기가 실수할 수도 없고 틀리지도 않았다는 것 갖다가 자꾸 비현실적으로 이렇게 정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자신의 어떤 패거리를 만드는 거죠. 우리도 예전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제 내가 어떤 내 주장을 옳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막 친구들 설득하고 끌어들여가지고 걔네들을 가지고 어떤 애를 갖다가 이제 나하고 반대 생각 갖고 있는 애를 갖다가 왕따시킨 거나 공격하거나 비난했던 것처럼 그걸 갖다가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하지 못하고 SNS상에서 이제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가상 자아들
만들어가지고 이제 바로 그 악플을 갖다 이제 달고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수의 지지를 얻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갖다가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고 상당히 좀 어떤 왜곡되고 좀 병적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공인이기 전에 그 사람들도 한 사람의 인격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당연히 맞는 소리인데 네네. 이게 그럴 것 같았으면 그러니까 좀 그런 직업을 택하지 않아야 하지 않나. 애초에 이게 연예인이라는 게 좀 매력적인 직업이잖아요. 상당히 뭐 유튜버도 그렇고 뭐 사실 그렇게 유명이 되면 사실 뭐 연예인들만 봐도 10살 뭐 어린 사람이랑 결혼하는 건 부지기수잖아요. 그런 게 만약 그런 일반 사람이라도 가능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뭐 다른 뭐 사회생활이다 이런 데서도 상당히 좀 이렇게 매력적인 직업인데 그분들도 그 직업을 선택할 때 그 빛나는 부분을 보고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이게 뭐 당연히 뭐 연예인들도 악플을 받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도 없이 이렇게 막 선택하진 않았을 텐데 인기 있는 유튜버들이나 인기 있는 연예인들, 정치인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감수를 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말을 들어도 본인이 멘탈이 감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매번 좋은 소리만 들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악플은 필요 악이라 생각해요. 저는 연예인들 솔직히 쉽게 돈 벌잖아요. 무조건 쉽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 같은 직장인들의 월급에 비하면은 그 사람들은 저의 몇십 배를 더 버는데 그 정도는 감수되지 않을까요? 뭐 그 정도는 견뎌야 되지 않을까요? 뭐 제 연봉을 하루 이틀이면 버는 사람들이 그 정도도 못 견디면 뭐 연예인 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도 못 견디면 공인으로서의 그릇이 안 되는 거죠. 공인은 그 정도는 견뎌야 된다고 봅니다. 공인이 왜 공인입니까? 사람들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 모범이 되지 못하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댓글을 달면서 행동 교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악플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점 그걸 좀 고쳐 나가게끔 하는 그런 어떤 교화적인 댓글이다. 행동 교화죠. 저는 이런 걸 계속 연예인들이 봐가면서 내 행동이 잘못됐구나. 고쳐야 되겠다. 그런 걸 계속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악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플을 그렇게 댓글을 다셔서 교화가 된 적이 있나요? 뭐 일부 교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때 상대와 자꾸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또 자존감이 더 낮아지고 그러다 보면 열등감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열등감들을 그런 식으로 너는 그 정도 버니까 이런 말을 들어도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왜곡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신 사람들은 깊게 알아보면 그 사람들도 성공하기까지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노력했던 모습이 꾸준하게 보이니까 거기에 대한 섣불리 악플을 못 달아요. 근데 갑자기 뜬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 보면은 영상 하나 잘 뽑아서 완전 뻥 터지는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 콘텐츠 하나 잘 골라서 그냥 뻥 떴네? 시샘일 수 있고 어이가 없는 거죠. 저는 그분들의 능력이라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콘텐츠를 능력으로 뽑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얻어걸린 거라 보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런 얻어걸린 영상을 좋아하는 네티즌도 솔직히 수준이 낮다 생각해요. 솔직히 유튜브 보면은 정말 별것도 아닌 글인데 조회수가 몇만 몇십명인데 영상 보면 진짜 별거 없거든요. 초등학생들이나 볼 법한 그런 유치하고 뭐 내용도 없고 근데 그런 거에 재밌다고 빠진 거 보면은 가끔 보면 우리나라 국민성이 좀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주로 반말로 댓글을 다시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게 뭐 이유가 딱히 있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그건 좀 고쳐야 될 건 같네요. 일단은 수긍을 하시니까 또 갑자기 이상하네요. 아니 뭐 그 악플 다는 거랑은 별개로 뭐 존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반말로 댓글을 써요.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같이 그냥 피드백을 쓰는데 그게 악플로 되는 사람과 진짜 원색적으로 그냥 나를 욕해라 식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저는 나름 생각을 하면서 악플을 달죠. 악플이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피드백입니다. 스트레스 해소도 악플을 단다고 하지 않나요? 그냥 스트레스 해소예요. 시간 때우기? 아니 그거는 좀 다르죠. 저랑 아까 전에 그거는 좀 다릅니다. 스트레스 해소랑은 상황이 틀리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욕을 하고 이 사람을 비난을 하는 거죠. 아무런 논리도 없이. 저 같은 사람이 꼭 한 명쯤은 있어야 좀 발전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악플러들이 다 나쁜 사람이라 생각 안 해요. 의견을 남기는 건데 그 의견이 악플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그냥 비판일 수도 있는데 그걸 악플로 치부한 경우도 있어요. 비평을 악플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저는 솔직히 문제를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비평을 하는 수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그게 악플로 가냐 안 가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가 비평을 썼는데 거기다 대댓글로 엄청나게 그 비평을 쓴 사람을 욕한다. 그럼 그건 그냥 마녀사냥이 아닐까요? 집단적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악플의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제가 했던 말에 뭐 논리 있게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저도 또 그 반박에 대해서도 논리 있게 반박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버리면 토론이 돼버리잖아요. 네네. 그럼 진짜 끝도 없는 거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이 기준선이 제일 필요한데 이게 뭐 사실 뭐 이슈나 사건 사고에도 질타를 보내면 안 되는가, 의혹만으로도 욕을 하면 안 되는가. 현재는 좀 이렇게 설리 씨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설리 씨에 대한 그 말만 하더라도 악플 취급을 받는데 그건 안타까워가지고 댓글을 달질 않았는데 근데 과연 뭐 설리 씨 그때 그 막 꼭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도 과연 이게 악플인가. 이 악플에 대한 기준선이 명확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뭐 니트족이나 방구석 뭐 히키코모리 보통 우리가 악플로 생각하는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죠. 되게 어둡고 막 머리가 엄청 길고 씻지도 않고 냄새나고 막 뚱뚱하거나 아니면 완전 멸치거나. 근데 생각보다 무서운 점은 굉장히 여러분 주변에도 평범한 사람들이 악플을 달고 있어요. 본인은 친구가 많을까요? 뭐 인싸까지는 아니지만 아싸는 아니라 생각해요. 가끔 뭐 술 약속도 자주 나가고 직장에서도 뭐 이렇게 따돌림 나오거나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해요. 밖에서 보면 상당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지금 시쿠님도 보시면 알잖아요. 저 뭐 일반적인 사람이고 사회적으로도 잘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시쿠니님은 모르시겠지만 시쿠니님 주변 친구들도 알게 모르게 시쿠니님한테 악플을 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아주 보통의 노멀한 사람들의 악플러가 많겠죠. 놀랍게도 인터뷰에서 제가 만난 악플러들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며 오히려 그들은 저에게 주변에 평범한 사람들이 악플을 달고 있을 거라 경고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 9,425명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인터넷 뉴스토론 게시판에 댓글이나 글을 작성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에 그쳤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1회 이상 댓글을 쓰는 사람들의 비율은 불과 2.1%밖에 안 된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유튜브 내에서 댓글의 비율은 어떤지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제 영상의 댓글 비율을 확인해봤는데요. 결과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내가 아직 인지도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 싶어 구독자 100만이 넘는 유튜버 영상의 댓글 비율을 확인해봤는데요. 비슷하더군요. 이는 댓글을 쓰는 사람들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중에서도 악플의 비율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소수의 악플러들에게 오랜 기간 시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3년이 넘도록 극심한 악플에 시달려 정신적 피해를 입은 유튜버를 직접 만나 악플이 그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악플 제가 경험한 지가 3년이 넘어갔는데 악플도 관심이다 해가지고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악플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게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전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더라고요. 계속 기억이 남긴 하는데 이제 그거를 억지로 제가 막 신경 써서 잊으려고 하니까 더 뭔가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악플이 처음에는 유튜브 내에서 댓글로 사람들이 활성화가 되다가 이제는 커뮤니티, 인터넷에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저를 막 이렇게 까고 더 심하게 깔려고 하고 그런 게 진짜 좀 힘들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지인이나 가족들이 인터넷에 저를 검색하면은 그런 글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막말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그냥 상처받으라고 일부러 욕을 비속어를 쓰면서까지 악플을 단 적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분명히 상처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고요. 왜냐, 상처받으라고 쓴 거니까. 너는 그게 틀렸다. 너의 행동은 옳지 않다. 당연히 피해를 받겠죠. 그분도 정신적인 피해나 스트레스 쌓일 테고 제가 쓴 악플로 인해서. 알게 뭐예요, 근데 제가 받는 것도 아니고. 그쵸, 전 대인기피증 이렇게 뭐 증상이 심하다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증상 중에 하나로 공중 화장실에서 소변을 못 봐요. 너무 막 그렇게 사람들이 신경 쓰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뭐 쉬면서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걸로 욕해요. 구독자가 안 오르면 맨날 그대로네라고 욕하고 내가 뭐 사과를 해도 욕먹고 좀 이겨내려고 애써 밝은 척 해도 욕먹고 힘들어도 욕하고 그냥 뭘 해도 욕먹으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제 그건 생각나고 그게 미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어떻게 해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악플러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악플러들이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과 이 소수의 악플러들의 목소리가 여론으로 둔갑한다는 점입니다. 악플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 역할을 하고 침묵하는 다수의 선의의 의견은 거세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세상, 그리고 그 소수의 목소리에 정신적 피해를 입고 무너지는 사람들, 우리는 과연 이 악플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까지 시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흔히 말해서 댓글로 엄청나게 싸우는 거를 이제 경림픽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올림픽과 그 신들 그거를 이제 합친 대결인데, 올림픽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게 싸우는 건데 이거는 신끼리 올림픽을 한다라는 뜻으로 써가지고 이제 뭐 이겨 정신 저도 정신인데, 저는 그럴 바엔 이긴 정신이 되고 싶은 거죠. 아.